이번 화에서는 돌고래가 유난히 많이 보였습니다. 시청할 때는 와, 그래픽 좋다 라고 생각했는데 작가의 숨겨진 의도를 보니 소름이 돋네요. 이 내용을 알기 전엔 이번에는 쉬어가는 회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숨은 스토리를 알고 난 후 메인 스토리와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정말 대박으로 의미 있는 구애였습니다. 진짜 작가가 천재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빌드업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변호사님은 고래를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수족관 안 가보셨어요? 는 이준호의 말에 우영우는 좁은 수조에 갇혀 냉동 생선만 먹으며 휴일도 없이 1년 내내 쇼를 해야 하는 노예제도예요. 평균 수명이 40년인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이준호에게 돌고래 쇼의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1983년 11월 9일 아이슬란드 동부 해안에서 범고래 한 마리가 포획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범고래는 2세였고 이름을 틸리쿰이라고 지었습니다. 틸리쿰은 아이슬란드 해양동물원 수족관에 보내졌고 그 후 시랜드로 보내져 훈련을 받았습니다. 야생에서 살던 틸리쿰은 인간이 당연히 길들이기가 어려웠고 배운 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생선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틸리쿰이 실수하면 다른 2마리의 범고래까지 먹이를 안 줬습니다. 범고래는 아주 똑똑합니다. 자신이 생선을 먹지 못하는 이유가 틸리쿰이 실수할 때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 2마리는 틸리쿰을 왕따를 시켰습니다. 큰 바다에서 작은 곳에 갇혀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인데 왕따까지 당한 틸리쿰인데요. 무엇보다 틸리쿰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1시간가량의 공연을 무려 8차례나 했습니다. 야생에서는 범고래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쌓인 틸리쿰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손발을 맞춘 조련사 포함 3명의 인간을 죽여 살인고래라는 악명을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은 1991년 조련사 캘리번, 1999년 일반인, 2010년은 조련사 덤브렌쇼가 죽었습니다. 틸리쿰이 1984년에 인간에게 잡혀왔으니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누적되어서 인명사고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2010년대의 사고는 조련사가 22년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틸리쿰과는 14년을 함께 해왔다고 합니다. 이 사고 이후 2013년 다큐멘터리 블랙피쉬가 상영되고 난 후 틸리쿰 사건이 재조명되었고 시월드는 범고래 번식 중단 및 점진적 전시 공연 폐지를 선언하였고 미국 볼티모어 국립수족관이 돌고래를 바다로 옮기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13개국과 브라질, 칠레에 이어 최근 인도 정부까지 돌고래 쇼장 건립을 불허했는데요. 많은 나라에서 동물쇼는 곧 동물학대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틸리쿰이 많은 돌고래들을 해방시켜준 거죠. 하지만 틸리쿰은 2017년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돌고래를 해방시켜준 틸리쿰의 사망 장소는 시월드 수족관입니다. 틸리쿰은 2살 때 인간에게 잡혀와 33년 동안 콘크리트 수조에 갇혀 있었습니다. 범고래는 평균 수명이 60세 전후이며 오래 사는 경우 9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단 사육되는 경우 평균 수명이 30살에서 40살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네요. 1983년 인간에게만 잡히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큰 틸리쿰인데요. 이런 이야기는 부화 이야기 속에 완전히 녹아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방구뽕은 틸리쿰과 같이 자신의 희생으로 자물쇠반에 갇혀 공부만 하는 아이들을 해방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은 해방이 아닌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방구뽕과 틸리쿰의 이야기를 작가가 의도했을 거라는 연출도 9화에 나왔는데요. 9화에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유독 고래가 장시간 등장했습니다. 특히 우영우의 머리가 날리면서 화면 전환으로 고래가 나오는 장면이 아닌 아예 법정으로 고래가 들어왔습니다. 우영우의 머리가 휘날리며 나온 고래는 대자연 속에서 사는 고래였다면 이번에 나온 고래는 수족관에 갇혀 사는 고래였습니다. CG 속의 고래를 보면 윗 지느러미가 휘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좁은 수조에 오래 있어서 생긴 증상이라고 합니다. 좁은 수조 안에서 생긴 스트레스 때문에 휘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건 9회에서 우영우도 설명을 했죠. 마치 좁은 수조에 갇혀 매일 쇼를 하며 냉동 생선이나 받아먹는 돌고래들처럼요.
수족관에 사는 범고래는 등 지느러미가 이렇게 옆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뛰놀아야 하는데 좁은 공간에 갇혀 학대를 받다 보니 정말 이 법정은 좁은 수조를 뜻하고 이 고래의 위 지느러미가 휘어져 있다는 건 수조 속에 사는 범고래라는 거죠. 즉 CG 속에 나온 범고래는 틸리쿰을 비유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방구뽕은 과대형 망상장애 환자로 형을 감형받으려고 했는데 이 순간 범고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영우는 방구뽕을 망상장애가 아니라 어린이 해방군 사령관으로서 그의 의도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사회체제에 반대하는 사상을 가지고 개혁을 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지은 사람, 다시 말해 사상범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사상을 변호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돌고래 해방군 틸리쿰과 비유해서 어린이 해방군 방구뽕을 이번 에피소드에 녹여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방구뽕의 스피치 이후 어린이들과 감싸고 있는 장면에서 그제서야 범고래는 법정 밖으로 나갑니다. 마치 좁은 수족관을 벗어나 바다로 나가는 것 같지 않나요? 어린이들도 해방이 되고 범고래도 수족관에서 해방이 되어 바다로 나간다는 걸 연출로서 보여준 겁니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어린이는 건강해야 한다. 어린이는 행복해야 한다는 말은 고래는 당장 좁은 수족관을 나가 바다에서 놀아야 한다. 그래서 고래는 건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고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처음 볼 때 왜 범고래가 다시 밖으로 나가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뜻이 있었던 것 같네요. 밖으로 나간 고래는 우영우가 마지막에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가면 산파리 춘삼이 복순이가 아기 돌고래들과 함께 헤엄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수족관에 붙잡혀 돌고래 쇼를 하다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제주 바다로 돌아간 남방 큰 돌고래들입니다. 언젠가는 꼭 보러 갈 겁니다. 앞에 언급했던 2013년 블랙피쉬가 상영된 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인데요. 2013년 7월 18일 남방 큰 돌고래가 방류되었다고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야생 방류되었다고 하며 방류된 돌고래 이름은 제돌이 춘삼이 산파리라고 하네요. 참고로 산파리는 2013년 6월 22일에 완전 방류, 제돌이는 2013년 7월 18일 완전 방류, 춘삼이도 같은 해 같은 날 완전 방류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산파리는 두 번째 출산이 확인되었다고 하네요. 방류된 돌고래들은 아주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에 고래가 밖으로 나간 연출은 틸리쿰 덕분에 제주도에 방류된 고래가 아닐까요? 그러나 아직까지 수족관에 갇혀있는 고래가 30마리라고 하네요. 특히 권모술수 권민우가 정명석에게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돌발 행동으로 재판을 망쳤지 않습니까? 라며 우영우가 페널티를 받길 원하며 말을 꺼냈는데요. 정명석은 주의를 줘야죠 라며 걸어갑니다. 이어 재판 결과를 뒤질 만큼 큰 잘못을 했는데 라고 하자 권민우의 말을 자르며 우리 전에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 권민우 변호사 페널티 되게 좋아하네. 그래서 게시판에도 그런 글을 쓴 겁니까? 같이 일하다가 의견이 안 맞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얘기해서 풀고 해결을 해야죠. 매사에 잘잘못 가려서 상 주고 벌 주고. 난 그렇게 일 안 합니다. 라고 시청자 속 시원하게 사이다를 날려주었죠. 이 대사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틸리쿰의 잘못으로 두 마리 고래가 생선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틸리쿰을 왕따시켰는데요. 저는 마치 우영우를 왕따시키는 권모술수 권민우와 비슷한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명석은 돌고래를 조련하는 조련사 느낌을 받았는데요. 동물을 조련하는데 상 주고 벌 주고는 널리 알려진 방법이죠. 하지만 정명석의 대사에서 느낀 건 동물을 길들이듯이 상 주고 벌 주고 그렇게 안 한다는 그의 소신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화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회차였는데요. 어릴 적 생각나서 눈물이 났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와, 진짜 초등학생이 이렇게까지 하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에피소드가 많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무려 구교환 배우가 등장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본 후 어떠하신가요? 저는 오히려 숨은 이야기들을 예전과는 다른 고래의 등장을 연출시키면서 작가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빌드업을 한 거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준호와 함께 제주도에 가서 자유를 찾은 돌고래를 보면서 끝이 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두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